잠깐요. 딱 30초만 들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얼굴이 환하고 걸음이 가볍고 눈빛이 살아있어 40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 관리를 잘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같은 나이인데 어깨가 무겁고 표정이 어둡고 작고 피곤해 보여 본인 나이보다도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 때문도 아닙니다. 타고난 팔자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그 비밀을 딱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 눈 뜨는 기분이 오늘과 달라지실 겁니다. 영상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돈만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만 잘 되면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는 그 사람과 실제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사람은 큰 사고를 당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을 끝까지 놓지 못해서 무너집니다. 사람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자식 인생을 너무 오래 끌어안고 과거를 너무 오래 되새기고 해야 한다는 짐을 끝까지 등에 지고 가다가 결국 자기 마음부터 먼저 늙어버립니다. 반대로 곱게 늙는 사람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더 가지는 쪽이 아니라 덜어내는 쪽으로, 더 붙잡는 쪽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쪽으로, 더 참는 쪽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65세가 넘어도 표정이 맑고 걸음이 가볍고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도 얼굴에 피로와 후회가 깊게 내려앉는지, 그 차이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피하면 노후는 절대 편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무엇을 버려야 남은 인생이 살아나는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노후를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드는 것은 외로움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피로가 사람을 먼저 늙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든든한 줄 알았습니다. 전화 오는 사람이 많고 모임이 많고 갈 데가 많으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이 넘어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한번 만나고 오면 이틀, 사흘이 가도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분명 웃고 왔는데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하고 기운이 빠집니다. 이걸 모르면 정말 늦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정으로 착각합니다. 정이 아니라 습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김영수 씨는 68세였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살았고 매주 화요일이면 15년째 이어진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저녁 6시면 늘 같은 식당,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겨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고깃집 불판 앞에 앉아 있는데 친구 한 사람이 손주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자식이 사준 외제차 이야기를 꺼냈고 또 다른 사람은 해외여행 사진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웃는 척했지만 속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지하주차장 차 문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왜 저 자리만 다녀오면 이렇게 작아지지? 그날 밤 아내 이정혜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모임 좋았어요? 김영수 씨는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갔다 오면 이틀은 기운이 없다. 이제는 반갑다기보다 시험 보는 기분이야. 이정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김영수 씨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즐거워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즐거움이 사라진 관계를 의무로 붙잡기 시작하는 순간 관계는 위로가 아니라 노동이 됩니다. 결국 김영수 씨는 모임 횟수를 줄였습니다. 한 달에 4번 나가던 것을 한 번으로 바꾸고 정말 편한 두 친구만 따로 낮에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줄었는데 마음은 더 편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피곤보다 따뜻함이 남았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관계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편하게 하는 관계만 남겨야 합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사람은 인연이 아니라 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입니다. 노후를 가장 허무하게 만드는 말이 바로 이 두 글자입니다. 나중에 하지, 나중에 가보지, 나중에 먹지, 나중에 연락하지. 젊을 때는 이 말이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도 따라줬고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살면 큰 착각이 됩니다. 몸이 허락하는 시간, 마음이 움직이는 시간, 함께할 사람이 곁에 있는 시간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지금 이걸 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장롱 안에 아껴둔 옷, 미루어둔 여행, 언젠가 하려고 접어둔 취미, 나중에 하려고 미뤄둔 안부 전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미루다가 기회를 잃습니다. 이정혜 씨는 66세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제주도를 꼭 한 달 살기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늘 대답은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자. 돈 좀 더 모으고 가자. 건강 괜찮을 때 길게 가자.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겨울 오후 밀양의 집 거실에서 귤을 까먹던 이정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진짜 가요. 그런데 남편 김영수 씨는 무릎 통증 때문에 오래 걷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고 한 달 살기는커녕 2박 3일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정혜 씨는 웃으면서 괜찮아요. 안 가도 돼요라고 했지만 그날 밤 작은 방에 혼자 들어가 한참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제주도에 못 가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자기 삶을 너무 뒤로 미뤄온 세월이 서러워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혜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눈치 안 보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래요. 여태까지는 나중에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걸 모르면 정말 늦습니다.
노후에는 아끼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제때 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말은 남은 삶을 조금씩 버리는 말일 수 있습니다. 걷고 싶으면 지금 걸으십시오. 보고 싶으면 지금 만나십시오. 말하고 싶으면 지금 하십시오. 삶은 남겨두는 사람보다 살아내는 사람이 덜 후회합니다. 세 번째는 자식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부모가 무너집니다. 자식 걱정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출발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이미 40, 50이 되었는데도 부모가 계속 그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랑은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아니라 통제가 됩니다. 부모는 내가 걱정해서 그러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왜 아직도 나를 못 믿지? 라는 답답함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71세 박순자 씨는 아들 문제로 매일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이 맞벌이를 하며 아이 둘을 키우는데 손주 학원은 잘 보내는지, 며느리와 사이는 괜찮은지, 대출은 얼마나 남았는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전화만 하면 걱정부터 쏟아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8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또 물었습니다. 얘야, 요즘 얼굴이 안 좋던데 회사 무슨 일 있니? 대출은 얼마나 남았어? 너희의 영어 학원은 어디 보내니? 아들은 처음엔 참고 대답하다가 결국 말이 짧아졌습니다. 엄마, 저 알아서 해요. 자꾸 그렇게 물어보면 전화 받기가 힘들어요. 그 한마디에 박순자 씨는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걱정하나. 저렇게까지 말할 일인가. 그런데 며칠 뒤 딸이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엄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엄마 전화가 무서운 거야. 받으면 또 걱정 들을까봐. 그 순간 박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말들이 자식에게는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묻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지? 밥은 같이 한번 먹자. 잔소리 대신 안부, 통제 대신 관심, 걱정 대신 응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붙잡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식을 놓지 못해 자기 삶을 놓아버립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자식은 당신의 작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자식 걱정이 길어질수록 당신 인생은 비어갑니다. 이제는 자식에게서 시선을 조금 거두고 그 자리에 자기 삶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게 무관심이 아니라 품격 있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는 더 선명해집니다. 어제 점심 반찬은 기억나지 않는데 30년 전 어느 겨울 저녁에 말 한마디는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못한 말, 그때 놓친 사람, 그때의 선택, 그때의 모욕, 그때의 실수. 문제는 과거를 기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붙들려 사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의 전성기를 놓지 못하고 지금을 초라하게 여기며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후회와 원망을 오래 끌고 갑니다.
그때 사업만 안 했어도,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런데 과거를 곱씹는다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뀌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의 표정입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최동식 씨는 술만 마시면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친구 보증만 안 섰어도 지금은 건물 하나는 있었어. 처음에는 가족들도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억울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그는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딸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얘기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 인생이 멈춰 있잖아요.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동식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화를 냈지만 방에 들어가 혼자 누웠을 때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멈춰 있었구나. 그는 억울했던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붙잡고 사느라 현재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과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적었습니다. 친구 보증으로 날린 돈은 바꿀 수 없지만 오늘 산책할지 말지는 바꿀 수 있었습니다. 떠나간 사람은 바꿀 수 없지만 오늘 누구와 웃을지는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걸 모르면 정말 늦습니다. 과거는 설명일 뿐 현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핵심 한 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회와 원망은 당신의 오늘을 갉아먹는 가장 조용한 독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걸린 쇠사슬을 끊는 일입니다. 5번째는 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책임으로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해야 했고, 직장을 위해 해야 했고, 자식 때문에 해야 했고, 체면 때문에 해야 했습니다. 그 책임감 덕분에 여기까지 버틴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걸 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광주의 67세 오미숙 씨가 그랬습니다. 남편 은퇴 후에도 오미숙 씨는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딸 내줄 반찬을 만들고 교회 모임에 나가고 오후에는 손주 하원까지 도왔습니다. 주위에서는 부지런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4시 손주를 데려다주고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해야 한다로만 살아와서 자기 마음이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아파? 오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아파. 나는 하루 종일 남의 일만 하다가 하루가 끝나.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 말이 무섭습니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태. 이게 바로 노후를 가장 공허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이후 오미숙 씨는 작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반찬 안 하기로 했고, 손주 돌봄도 매일이 아니라 정해진 날만 하기로 했고, 오후 1시간은 무조건 본인 시간으로 비워두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피곤에 눌려있던 얼굴에 여유가 생겼고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해주던 마음이 줄고 할 수 있을 때 기꺼이 해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해야 한다는 생각은 성실함처럼 보이지만 노후에는 자기 생명을 깎아먹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해야 한다는 삶은 당신을 지치게 하고 하고 싶다는 삶은 당신을 살게 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창한 실패가 아닙니다. 맞지 않는 관계를 끝까지 붙잡는 것, 나중에 하겠다며 삶을 미루는 것, 다 큰 자식 인생을 계속 대신 짊어지는 것,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오늘을 희생하는 것, 그리고 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자기 삶을 비워버리는 것. 그런데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지금부터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부담스러운 약속 하나를 정리해도 좋습니다. 미뤄둔 전화 한 통을 오늘 걸어도 좋습니다. 자식에게 걱정 한마디 대신 잘하고 있다는 응원 한마디를 건네도 좋습니다. 오래 붙들고 있던 후회 하나를 오늘만 덜 생각해도 좋습니다. 해야만 했던 일 하나를 내일로 미루고 대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작은 일 하나를 해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붙잡는 쪽에서 조금 덜 붙잡는 쪽으로, 더 참는 쪽에서 조금 더 나를 살피는 쪽으로, 더 무거워지는 쪽에서 조금 더 가벼워지는 쪽으로 방향만 틀면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채우느라 바빴습니다. 더 벌어야 했고, 더 참아야 했고, 더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잘 버리는 사람이 잘 삽니다. 잘 끊는 사람이 편해집니다. 잘 놓는 사람이 웃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애쓰고, 너무 오래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이제는 당신 마음이 편해지는 방향으로 살아도 됩니다. 사람이 줄어도 괜찮습니다. 속도가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예전만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당신의 하루가 따뜻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당신의 얼굴에 평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너무 무겁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남은 시간만큼은 억지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조용히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야 한다는 짐보다 하고 싶다는 설렘이 조금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자식 걱정보다 내 삶의 온기가 더 커지길 바랍니다. 과거의 그림자보다 오늘의 햇살이 더 또렷하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덜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남은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사람만이 끝까지 품위 있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시발점이 됩니다.